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입니다. 일진 여학생을 앞세워서 여자 중고생 10여 명을 협박해 60여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일진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행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힘없는 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개요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영일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세요. 자, 일진 여학생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일진 그러면 주로 좀 폭력을 일삼거나 일탈을 하는 학생들을 지칭을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모범적이진 않은 일탈하는 이 여성 중학생, 여성 고등학생들이 이제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만 주로 청소년만 있는 곳에 40대 남성이 너희들의 뒤를 봐주겠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어. 그러니까 어른이 있으면 든든하죠. 뭐 하다못해 이제 이 19세 미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편의점만 가도 주민증을 확인하는 술, 담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른으로서의. 그러면서 이제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이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뭔가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이 도움도 이제 불법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러면서 사실은 11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60여 차례 성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또 일부는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하는 이제 아주 좀 죄질 나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러한 일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달 동안 이어져 왔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법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됐거든요. 상당히 이제 중형입니다. 법정 재판부도 죄질이 나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양형이 너무 중하다, 부당하다 지금 항소한 상황입니다.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뭐 중형이라는 평가는 당연히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그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이분이 한 행동에 비추어서 이제 그 중형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의 그 범죄를 보면 그 죄질이 너무 불량하고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지금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행위를 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못 견뎌서 연락을 끊거나 도망을 가면 일진 학생들을 풀어서 다시 자신의 지배하에 넣고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뭐 피해자도 많고 그 죄질이 너무나도 끔찍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성착취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미 인식이 잡혀 있고 또 작년 말에 법원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도 대폭 올리는 등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중형을 내리겠다라는 게 이미 이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이제 항소를 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용납할 가능성은 없겠죠. 오히려 더 높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김영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이제 머뭇거리신 게 이걸 중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나이 또래 피해자, 이미 취약해져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경우에 이 피해자인 11명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분은 그냥 본인은 성범죄만 저질렀을지 모르지만 이 11명은 평생 지고 가야 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그것이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11명의 인생을 어린 학생들의 인생을 지금 빼앗은 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어떤 무슨 정상 참작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분은 조금 많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좀 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큐브 속 사건 만나봤고요.